그럼 오늘 그 행사의 첫 번째 순서로 그 제주 스마트 아일랜드 추진 방향 및 혁신 서비스 사례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청 박찬혁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찬혁 팀장님은 그 측량 및 지형 정보 공간 정보 기술사 자격을 갖고 계시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융합과 스마트시티 드론 팀장님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ICT 스탠다드 인사이트 제주 컨퍼런스에서 제주 스마트 아일랜드 추진 방향과 혁신 서비스 사례를 소개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시티 드론팀 박찬혁 팀장입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구현하기 위해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종시와 같은 대규모 신규 단지 개발 공사보다는 최첨단 ICT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 도시를 성장시키며 최대한 환경을 보존하고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의 특징으로 첫 번째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다른 지자체가 없이 독립적으로 행정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실증이나 상용화 서비스 추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지역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연간 1,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과 연결되어 제주만의 독창성과 다양성으로 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제주 스마트 아일랜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IoT, AI, 드론, 디지털 트윈과 같은 ICT 융합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제주 스마트 아일랜드를 구현하여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에서 민간이 서로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글로벌 미래 도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추진 분야는 교통안전, 환경, 핵심 분야와 함께 에너지, 복지, 관광, 1차 산업을 중심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민 체감형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으로 민간이 협력하여 국제 표준화 및 인증을 통하여 글로벌 스마트 미래 도시를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마트시티 조직을 구성하고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스마트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향후 제주형 스마트시티를 확산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제주에서 추진했던 혁신 서비스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순서는 스마트 관광 행정 서비스, 대중교통 서비스, 민간 협업 모델, 시민 참여 플랫폼, 드론 규제 혁신 서비스, 스마트 그린 도시, 마지막으로 스마트 허브 도시 순으로 다양한 동영상과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례로 스마트 관광 서비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도는 먼저 공공 와이파이 센싱 인프라를 구축하여 데이터의 수집 구조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주로 관광지, 대중교통 버스, 유동 인구가 많은 버스 정류장 등을 대상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면과 같이 최초에는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등록한 국가, 연령대, 성별 등의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위치 기반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와이파이 데이터와 교통 데이터를 연계하여 보시는 화면과 같이 관광객들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인 관광객은 쇼핑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면세점이 있는 제주 시내에서 주로 머물고 있었으며 그 밖에 골프호텔과 중문 등을 주로 방문하였습니다. 내국인 관광객은 주로 해안가와 휴양림, 가파도, 마라도와 같은 그 부속섬 등을 지역 곳곳에 주로 방문하는 특징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대중교통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버스 기반으로 이동형 IoT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였는데,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고조미래 버스 이동 경로 탐지를 통해서 대중교통 안전운행 서비스 체계를 구현할 수 있었고, 본 서비스는 연구과제 발표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구축한 이동형 IoT 통합 플랫폼 서비스는 고정밀 GNSS 기반으로 약 25cm 내의 정확도로 실시간 1초 간격으로 위치 추적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일반적인 GPS 위치 기반 서비스는 화면과 같이 10에서 50cm 정도의 매우 정확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을 빨간색 선형처럼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가 구축한 서비스는 사선 단위로 매우 정밀한 서비스가 되는 것을 파란색 선형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이러한 이동형 IoT 통합 플랫폼을 통해 버스들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형 IoT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운전자의 패턴 분석을 통해서 중앙 차선을 침범한다든지 급정거, 구출발 등의 이런 난폭 운전과 졸음 운전까지 탐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향후에는 소방 및 응급 구조 차량과 어린이 버스, 청소, 폐기물 수거 차량, 특수학교 차량 등에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동형 IoT 통합 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로 보도된 두 가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사고를 방지하고 또 응급구조까지 실현하는 종합 서비스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도가 만들었습니다. 이 기술을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버스가 차선을 이탈하자 운전대 앞 스마트 기기에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기사님, 깜빡이를 켜시고 차선 변경해주세요. 이번엔 졸음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 스트레칭을 유도합니다. 기사님, 피곤하시죠? 기지개를 펴보세요. 앞차와 충돌하려는 순간 자동 긴급제동 장치가 작동해 버스가 스스로 멈춰섭니다. 이런 버스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은 곧바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로 전달되고 자치경찰은 119에 구조를 요청합니다. 차량 추돌 사고가 있어서 지금 긴급 차량 출동해서 좀 구조 활동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대중교통에 접목해 사고 예방부터 응급 구조까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겁니다. 스마트 기기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부터 응급 구조까지 이어지는 종합 서비스를 구축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기존에는 차선 이탈, 졸음 방지 등의 정보가 수집될 뿐이었는데 제주도는 이 정보들을 종합해 위험 정도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응급 구조까지 이어지는 서비스를 구축한 겁니다. 국가 표준 그리고 지자체의 확산 모델로서 활용할 계획이고, 내부적으로는 렌터카뿐만 아니라 개별 택시에도 환경을 만들어서 안전한 제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특허 출원한 이 기술은 2022년까지 제주 지역 대중교통 버스에 적용되고 전국적으로도 확대 보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세요.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구급차가 언제 도착하는지 초조하게 기다리기 마련이죠. 119 구조대의 출동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제하는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제주에 구축됐습니다. 다음은 민간 협업 서비스 모델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의 플랫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주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이 함께하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의 매시업을 통해서 민간 협력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스마트시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주도는 다른 대도시와 다르게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버스 노선은 매우 복잡하고 1, 2분 간격으로 버스를 놓치게 되면 배차 간격이 길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비도심 지역에서는 버스가 오는지 마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들어서 도민들은 주로 자가용을 이용하고
관광객은 렌트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들이 점점 늘어나서 환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이 가지고 있는 고가치 데이터를 민간업체 카카오에 개방하여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제주도 전체 버스를 직관적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초정밀 버스 위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정확한 버스 위치 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서비스는 기술 특허 2건과 출원 1건,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어워드 등에서도 다양하게 수상하여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플랫폼 디지털 사회혁신 가치더한 플랫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치더한 플랫폼은 도민 스스로가 지역 문제를 발굴하여 도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개방형 혁신 참여 플랫폼입니다. 도민참여단 스스로 해결단이 직접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공공 서비스를 통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무장애 도보 여행을 통해서 제주 관광지에서 이동이 불편하신 사회 약자분들도 휠체어를 타고 여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드론 혁신 모델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해양 쓰레기 때문에 아름다운 제주 해양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이 발전하다 보니 운주 문화도 발달되어 강력범죄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비중도 매우 높은데 월동작물 생산량 예측 실패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라산에서는 계속해서 등산객들의 안전사고와 천연가스 보급에 따른 효과적인 모니터링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맞게 드론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드론이 얼마나 오래 비행할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은 무게를 탑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제주 강풍에는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드론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검증하며 드론의 각종 규제를 해소하며 상용화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도는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드론 실증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왔고, 지난 4월에는 수소 드론을 이용해서 공적 마스크 수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파도와 마라도 등의 이런 부속섬에 공적 마스크를 배송해 주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해상 인명 구조 비행 훈련도 추진하였습니다. 옆에 낚시하던 사람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빨리 구해주십시오. 입주자가 신고받은 곳으로 지금 드론이 향해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대가 입주자를 도와주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드론이 입주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게 느낌을 맡고 있습니다. 드론은 계속 상공을 비행하면서 구조대원들이 저 입주자를 구출하는 것까지 촬영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구조대가
드론팀으로부터 정확한 위치를 전달받아서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방금 구조대가 현장으로 도착했습니다. 구조대 2명이 바다에 뛰어내려서 수자를 구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공모 사업을 통해서 드론 서비스를 위한 구비를 확보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19년도에 드론법이 제정되었고 20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공모를 하게 되었고 제주도는 전국 최대 규모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드론 통합운영 플랫폼 구축을 중심으로 11개 서비스 모델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늘 시민이 체감하는 상용화 서비스를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도심 안심 서비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안심 서비스 어플을 통해서 드론을 호출하게 되면 드론이 자율 비행하여 출동하고 안심 서비스를 수행하는 서비스입니다. 보시는 영상은 스마트 드론과 스테이션에서 드론이 출동하고 복귀해서 자동 충전까지 하는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웹 호출자의 스마트폰 GPS 위치로 자율 비행을 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야간 비행에 적합하도록 드론을 개조하는 영상이고 야간 비행을 수행하는 영상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시내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안심 서비스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드론이 주기적으로 일대를 촬영한 영상을 관제센터로 전송해서 각종 범죄나 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어두운 밤거리를 순찰하고 주정차 단속에 실종자 수색까지 경찰 인력이 많이 필요한 이런 일들을 이제 드론이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른바 드론캅 시대가 다가온 건데요. 그 현장을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위험 신호를 보내자 드론이 곧바로 날아올라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신호를 보낸 사람을 찾고선 30m 상공에서 간격을 두고 계속 따라옵니다. 스마트 기기의 위치 신호를 드론이 감지해 이용자가 걸어가는 대로 따라오면서 영상을 촬영합니다. 인적이 드물고 CCTV 설치가 어려운 곳에서 활용될 순찰 드론인데 올해 제주도 올레길에 시범 도입됐습니다. 순찰자가 가는 시간이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본 시스템에 보시는 것 같이 드론은 즉시 출동이 가능하고 많은 인력이 필요했던 주정차 단속도 초고화질 카메라로 50m 상공에서도 번호판을 식별하는 드론이 개발돼 실증을 마쳤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와 인공지능을 이용해 실종자를 찾아내는 드론도 올해 38대가 도입됩니다. 산악지역 실종자 수색의 경우 경찰 인력 120명을 투입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사진 판독 작업도 사람 4명이 하루 종일 걸리는 것을 30분이면 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 등을 제외하고 심야 비행이나 도심 내 비행은 제한을 받고 있지만 내년 5월 일명 드론법이 시행되면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명 드론캅들의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AI 기술로 범죄 차량이나 범죄자를 직접 찾아내는 드론이 등장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결국은 인식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용의자라든가 용의 차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후 더 적용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미국 뉴욕시가 납치 인질극 등에 활용하는 드론캅 부대를 창설했고 미국 일부 주에서는 드론의 테이저건과 최루탄 탑재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드론은 고정된 CCTV와 달리 광범위한 권역을 촬영하기 때문에 사적인 장소의 촬영은 막거나 영상 정보의 악용을 막는 사생활 침해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두 번째 실증 내용은 태양광 드론 기반의 해안도시 환경 모니터링 내용입니다. 제주도에서는 태양광 드론을 이용해서 32시간 연속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도 공항 지역을 제외하고 제주 연안 전체 258km를 한 번에
비행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드론이 앞으로 괭생이 모자반을 관측하고 제주 해안가 불법 개발 단속까지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AI 드론이 제주 해안가 둘레 147km를 한 번에 비행하며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주가 뉴딜 산업의 핵심인 드론 분야에서도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해마다 제주 해안으로 떠밀려오는 괭생이 모자반. 동중국해 서남부 해역에서 대규모 덩어리가 제주로 유입돼 실태 조사를 하려면 며칠씩 대형 조사 선박을 투입해왔습니다. 신속한 대처가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간 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인공지능 AI 태양광 드론이 괭생이 모자반 관측에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AI 드론이 괭생이 모자반을 자동 인식해 실시간으로 보내준 동영상만 검토하면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태양광 드론으로 통신망을 이용하여 영상을 전송해주는 영상입니다. 모두 실시간으로 자동 매핑과 함께 AI 기반에서 해양 쓰레기를 탐지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는데 파란색 박스 부분과 같이 작은 페트병 하나하나까지 자동 탐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수소 드론을 이용한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멀티콥터의 경우 비행시간이 30분 이내이기 때문에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소 드론은 2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거리 배송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 드론을 이용해서 한라산의 응급 구호 물품 AED를 배송하고 제주 가스 배관망이 19년도부터 보급되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는 GS 칼텍스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유소 기반으로 제주 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컨셉 이미지입니다. 제주 산간 지역의 코로나19로 스몰 웨딩을 위해 제주를 방문한 신혼부부와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도시락과 간식을 배송하게 되었습니다. 배송 시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주문받은 물건들을 차례로 실은 드론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하늘로 오릅니다. 배송지로 향하는 비행 영상은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도시락과 편지를 실은 첫 번째 드론은 1km 떨어진 제주의 한 펜션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부부는 마치 하늘에서 선물을 받은 듯한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식을 실은 두 번째 드론도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을 날아 배달된 간식을 받은 어린이들은 신기하기만 합니다. 착륙했을 때 뭔가 멋있었고 마음이 좀 많이 떨렸어요. 이제 미래 발전해서 드론으로 배달도 하는구나 이 생각했어요. 미래 기술로 불렸던 드론 배송이 제주에서 시연 행사를 가졌습니다. 드론 배송은 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면 기존 편의점이나 주유소에서 주문한 물품을 드론으로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도, 민간기업이 힘을 모았습니다. 현재 중산간 지역이나 제주도의 그 외지 쪽에는 물건을 사기가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중앙부처와 도와 이제 민간이 협력을 통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범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드론 성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비가시권 비행 금지와 야간 비행 금지, 비행 고도 제한 등 아직 규제가 많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은 앞으로 산업 발전을 막는 규제를 풀면서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준입니다. 다음은 드론을 기반으로 월동작물 생산량 AI 예측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제주 전역을 드론 영상을 취득하여 재배 면적을 자동으로 산출하고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피해액에 대한 예산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월동 채소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산지 폐기와 가격 하락의 악순환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드론으로 작물을 촬영해 생산량까지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강인희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양배추밭에 드론이 등장했습니다. 비행 높낮이를 조절하며 양배추가 어느 정도 자랐는지부터 전체 재배 면적까지 촬영합니다.
정부의 14억 국비 지원 공모에 선정된 제주 월동작물 드론 데이터 구축 사업으로 생산량을 분석하기 위한 겁니다. 드론으로 월동작물을 촬영해 생산량 예측에 나선 건 전국에서 제주가 처음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제주 곳곳에서 촬영된 월동 채소는 무와 양배추, 당근 등 6종류입니다. 영상 자료가 컴퓨터에서 인공지능 자료로 제작되면 월동 채소의 종류별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달 말 학습 자료가 구축되고 내년부터는 실제 생산량 예측에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생산량이 많을 거로 예측되는 그런 작물에 대해서는 그 조기 현지 파기를 통해서 어떤 노동량 감축 등 이런 예산들을 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생산량 예측을 위해 해마다 관련 예산을 확보해 월동 채소 재배 면적을 촬영해야 하고 비행 금지 구역 내 드론 촬영 제한을 완화해야 하는 것 등은 과제입니다. 지난해 월동무 과잉 생산으로 면적 조절과 가격 보전에 투입된 예산만 82억 원. 드론을 활용한 월동작물 생산량 예측이 농가들의 시름을 더는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인입니다. 또한 차세대 드론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해서 드론 택시, 에어 투어 서비스 실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에는 제주 드론 비전 선포식도 진행하였습니다. 드론 택시가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가파도 바다 위 상공을 누비고 푸른 송악산 하늘을 유유히 비행합니다. 이동거리 5km에 비행시간은 7분. 제주도가 차세대의 대표 교통수단인 드론 택시 시범 비행을 영상으로 선보였습니다. 제주 드론 비전을 선포하고 정책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제주 드론 특별자치도 드론 메카로 비상하여 제주 하늘을 열다! 제주 항공 모빌리티 JEM 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자율비행의 핵심이 될 접함의 지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최적의 드론길을 구축하며 버티포트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비스 모델로는 관광형과 교통형 모델로 추진해서 드론 택시를 타고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를 관광하고 사회의 약자를 위해서 백록돔을 관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하며 긴급, 응급 환자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형 모델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주의 청정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는 관광도시다 보니까 1인당 생활 폐기물 발생률이 전국 1위여서 새로운 폐기물 수거 방식과 또한 제주도는 지하수의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물관리, 자원순환 도시 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세부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세부 과제에서는 기존의 쓰레기 종량제 방식에서 중량제로 시범 전환하는 사업을 통해서 폐기물의 무게를 시간별, 요일별, 계절별로 측정하여 수거 운반 시스템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2세부 과제에서는 바다에 버려지는 용천수를 활용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용천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전기차와 같은 EV 차량이 전국 1위이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난이 매우 심각하고 주유소는 수익 악화와 함께 폐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에 대한 불용 에너지가 발생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보유가 전국 최고이기 때문에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존의 도시 공간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함에 따라서 화면과 같이 주유소는 폐업되고 킥보드는 방치되고 충전기는 활용성이 떨어져서 또 다른 정책 실패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서는 시민의 편의성과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성을 극대화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이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 도시 공간의 혁신을 통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스마트 허브와 2,3다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스마트 허브를 통해서 각종 친환경 에너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그린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을 통해서 기존 도시 공간을 혁신해서 편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허브에서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전기차를 충전하고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와 함께 드론 운행 거점 역할로 활용하게 됩니다. 2,3다 플랫폼은 디지털 공간으로서 서비스에 대한 예약과 결제, 에너지 및 모빌리티, 안전관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통해서 각종 정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존 도시 공간의 혁신 모델은 스마트 허브의 서비스를 확장해서 분야별로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익이 악화되고 폐업 위기에 있는 주유소 등은 기존 도시 공간을 이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형별 스마트 허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유형별 스마트 허브는 주유소 전환형과 생활 밀착형, 에너지 커뮤니티, 타운형 모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전환형 스마트 허브 중 가장 고도화된 융합형 스마트 허브는 제주공항 인근에 스마트 플러스 허브를 구축하여 에너지, 모빌리티, 안전 등의 스마트 허브 기능을 종합적으로 구현하여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간 에너지 직거래 서비스를 통해서 에너지 커뮤니티, 타운형 스마트 허브에 따라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에너지 거래가 한전 및 전력 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는데 직거래를 통해서 지역 주민은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차를 충전하고 지역 마을은 사업자와 협력하여 수익을 공동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에너지 개인 간 직거래가 규제로 추진이 어렵지만 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서는 규제 혁신 샌드박스를 통해서 5년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안전사고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위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도내 건설과에서는 전용 주차구역과 전용 도로를 설치하며 자치경찰단은 안전교육 및 단속을 맡고 우리과 디지털융합과는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지원 등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는 친환경적인 그린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추진하며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모빌리티 추진을 위해서 차도와 인도 사이에 PM 전용 도로를 설치하고 PM 전용 주차장 역할을 하는 모드락 스마트 허브를 구축하며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기 위해 스마트 헬멧도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는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제주공항 인근의 스마트 플러스 허브 중심으로 유형별 스마트 허브를 구축하고 모두 도시 공간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기존의 폐업 위기의 산업시설을 성장시키고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확대하며 또한 모빌리티 서비스로 교통 편의를 확대하고 각종 안전 모니터링을 통해서 도시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아일랜드 미래 도시를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계로 가는 제주 스마트 아일랜드 미래 도시가 도시 공간의 문제를 혁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제주를 시작으로 해서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주 스마트 아일랜드 추진 방향 및 그 혁신 서비스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그 박찬영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주도는 2022년 말까지 신재생 에너지와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을 위한 공유 모빌리티를 연계하는 시민 주도형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의 베스트 프랙티스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